자, 그래서 우리 이제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제가 8월 달에 우리 주주비책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9만 원을 갑니다. 25년도 연말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 전환이라던가 삼성전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더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또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뭐 그 흔히 말하는 이게 너튜브의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9만 원 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9만 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물론 정규장의 흐름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9만 1,000원까지 올라갔죠. 우리가 요즘에는 삼성전자를 부를 때 이제 뭐 6만 원대면 6만 전자, 7만 원대면은 뭐 7만 전자, 8만 원대면 뭐 지금은 이제 8만 전자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뭐 10만 전자는 저는 기본 베이스로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그 이상으로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넘어서 충분히 15만 전자, 뭐 20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추이대로라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어떤 내용들을 더 더해가고 요즘에 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의 내용들을 볼게요. 지금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그렇죠. 최근에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미증시 안에서 아이온큐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리게팅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막 신고가를 넘어서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오라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팔란티어라든가 이런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좀 좋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쪽 안에서도 최근에 흐름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AI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에다가 집중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그 흐름들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죠. 그럼 이제 이게 단발적이냐 아니면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호재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 FOMC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흔히 점도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했었던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뭐 2025년도 몇 월 달에는 금리가 이제 몇 퍼센트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으면서 이제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토대로 봤었을 때 많은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 뭐 최대 한 2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 이렇게 좀 시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다음 FOMC가 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시장 안에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또 계속 이제 불을 지펴줄 거고 저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기도 했죠.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해놓고 최근에는 이제 좀 고평가 상태다 이런 이제 또 발언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또 신중해야 된다. 이럴 때는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상당히 좀 야속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최근에 FOMC 이후에 증시가 미증시도 그렇고 너무 빠르게 좀 과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제 좀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보수적인 발언들을 하고 시장이 좀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너무 막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나와가지고 약간 좀 그거를 진정시키려는 약간 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좀 달래주는 듯한 그런 멘트들도 많이 뱉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좀 빠르게 과열이 되고 좀 약간 뭐 AI 거품설 얘기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그런 좀 의도가 좀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나라 이제 뭐 관세 협상 이런 것들도 이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뭐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그러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 흘러가고 있는 수급의 변화를 뭐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빠져나가는 부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선물 시장 안에서도 매수세 유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크게 막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 또 조정이 나오고 막 거품설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그 다시 1,400원을 넘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제 뭐 달러 가지고도 태클을 걸고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뭐 1,400원을 막 간 넘어가는 요 정도 수준은 과거에 시장이 좀 흘러 내려갔었던 시기와 그 당시에 이제 그 환율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봤었을 때 충분히 그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다시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 지표도 지금 뭐 97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크게 뭐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볼게요. 오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음봉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자체가 좀 내려가고, 오늘 중소형 반도체 쪽 오후장에 좀 밀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도 이제 대밀리는 종목들도 이제 제법 나왔었고,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이제 그런 발언들과 명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투자 심리가 좀 약화가 된 거죠. 근데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매수 수급이라던가 이제 좀 묵직한 수급들 주포들이 들어오는 그런 메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크게 나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코스닥을 끌어내린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제약주들도 오늘 많이 밀렸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도 강세 추이를 유지했고, 어제 종가보다도 끌어올리는 그림들을 보여줬었고, 삼성전자의 그 매수세를 보면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계 매수 물량들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뭐 여러 뉴스가 나오고 변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삼성전자의 매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어떤 흐름이 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건 스탠리 쪽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의견을, 예전에는 그냥 뭐 평균적이다, 그래 쏘쏘 뭐 중간 정도는 하겠네 이런 식의 이제 그 평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매력적이라는 어트랙티브라는 그런 그 의견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골드만삭스랑 포함해서 피치사라던가 이런 그 기업들이랑 해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좀 있는 그런 이제 투자 회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그 투자 기업들이 뭐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좀 변화를 하거나 그 짤 때 여기에 의견들을 굉장히 좀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뉴스를 더해지고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생각보다는 좀 굵직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뭐 그 삼성전자를 더 매력적으로 보는 해외 기업들이라든가 해외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좀 늘어날 테니까,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왔었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이제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뭐 나쁘지 않다 정도의 흐름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그 보고서 리포트를 좀 냅니다. 거기 안에서는 앞으로 이제 메모리에 슈퍼 사이클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이제 보고서를 이제 그 발간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이제 메모리의 그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쪽 안에서 글로벌적으로 좀 힘을 쓰는 기업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주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는 이 세 기업이 이제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들어서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IB들, 투자은행들의 그런 의견들 아니면 이런 보고서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요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고,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지고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활약하는 그런 시기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거기 안에서 또 좋은 활약과 또 많은 그 매출액의 증가 아니면 영업이익의 증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 안에 있는 전체 종목의 70% 정도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해외 그 투자 은행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죠. 우리나라의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9월 초부터 뭐 이제 시장 안에서 수급 흐름들을 보면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꾸준하게 외국인 순매수 수급들이 지속됐었던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투자 의견들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외국인들 안에서 많이 가져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 글로벌적인 금리 정책의 사이클로 본다 하더라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고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는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안으로 신흥국으로 이제 자금들이 더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시도를 했는데 지금 물가가 잡혀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에요.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제 고용 위험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상황인데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고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물가를 잡기가 더 힘들겠죠. 그럼 고물가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현금들이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 그 풀리는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은 보다 좀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인데 거기 안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호재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들도 한번 볼까요? 좋은 내용들이 좀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 너무 목이 메어가지고 좀 물 좀 마시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IMF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황의 개선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눈여겨 보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을 시켰다. 뭐 이제 큰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뭐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안에서 이거를 이제 좀 상향을 시킬 정도면은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해외 투자 자금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전망치가 되겠죠. 또 좋은 이슈들이 저는 뭐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좀 가볍게 한번 뉴스를 볼까요? 얼마 전에 트럼프랑 머스크랑 좀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추모식에서.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보면은 약간 좀 재밌게 그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랑 머스크랑 그 대선 전에 좀 사이가 좋다가 이제 대선 이후에 좀 사이가 좀 틀어졌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좀 뭔가 좀 만나는 기회가 생기고 거기 안에서 이제 뭐 보고 싶었어라는 애틋한 이런 그 말을 좀 나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지금은 가볍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다시 관계가 좀 깊어지고 친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테슬라랑 굉장히 좀 깊은 관계가 이제 만들어졌죠.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는 서로 이제 협력 업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안에서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관계를 다시 좀 회복하고 좋은 국면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뭐 충분히 또 좋은 기회들과 앞으로 이제 좀 미국의 뭐 정책적인 수혜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충분히 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다. 정부 안에서도 이제 국내 안에서도 지금 뭐 AI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증시 부응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10월 달에는 경주에서 그 에이펙 정상 회의가 이제 열리는데 거기 안에서도 지금 뭐 AI를 키워드로 한 요런 여기 써 있는 에이펙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트럼프도 오고 그다음에 시진핑 방한도 지금은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뭐 AI 관련된 얘기를 나눈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또 이제 증시는 또 부양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던져주고 그런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피 5000 시대
시대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좀 웃고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넘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코스피가 꼭 5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아니면 뭐 내년 초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를 끌어줄 수 있을 만한 가장 분위기가 좋은 주도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당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저는 시장도 이끌어주고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계속해서 좀 좋은 훈풍을 좀 만들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좀 좋은 내용들을 좀 볼게요. 제가 그래도 삼성전자가 뭐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구만전자는 뭐 지금 충분히 달성이 됐잖아요.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10만전자, 11만전자, 12만전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또 이제 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좋은 전망을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자, 아까 제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세 개의 3대 기업이 누구라고 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그래서 이 과거부터 이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메모리 시장이 안 좋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밀렸던 과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터졌어요. 그리고 HBM에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급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것보다 중요한 내용은 요건 것 같습니다. D램 메모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많이 증가를 했고 이 컨퍼런스 콜 안에서도 이 마이크론이 어떤 그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은 올해 1월부터 이어질 12월까지 뭐 D램이라던가 아니면 낸드 이런 것들의 수요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예상하고 목표를 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의 사이클이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거를 좀 밝혀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된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 D램 공급은 이제 공급 자체가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더 심화가 되고 그다음에 더 좀 거칠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 측면 안에서 공급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최근에 D램 가격이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 부족 현상들이 심화가 되면서 D램 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는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여기 나오는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한테 펀더멘탈적인 수혜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AI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공급까지 이제 부족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좋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지난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한테 가장 열광할 수 있을 만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달려들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모멘텀은 엔비디아 쪽이랑 연결고리를 잘 터가지고 HBM 납품하고 엔비디아 그런 그 수주가 잘 터져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 쪽이랑도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엔비디아 HBM 납품 2년 뒤에는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를 잡는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이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도록 이제 그 퀄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삼성전자가 만든 HBM들을 막 테스트라고 했었는데 1년 동안 이게 계속 막 실패를 했어요. 떨어지고 막 그랬다가 최근에는 이제 통과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증권가 안에서는 4분기에는 이 5세대 HBM을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을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는 이런 우려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이제 기술력이 통과가 돼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둘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HBM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게 좀 기회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들이 있지만
SK 하이닉스의 입장과 삼성전자의 입장은 다르죠. 삼성전자한테는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기업이지만 삼성전자에 의해서 중소형 반도체 시장은 분위기가 이제 전환이 되고 더 강화가 되기도 하고 이제 좀 흔히 말하는 견인하는 주도 종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한테는 뭐 충분히 호재가 되는 부분이고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 HBM 안에서는 뭐 진검승부가 예상이 되고, 지금 이제 뭐 다음 미래 반도체, 미래 메모리 반도체를 막 전환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는 분석 글들이 굉장히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YC라는 기업의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HBM 얘기가 나오면은 YC를 보세요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제시드리고 지금 뭐 20% 이상, 뭐 30%까지 이제 상승률을 보여준 그런 종목인데, 저는 뭐 여전히 뭐 과거에 제가 제시드렸던 많이 올랐었던 두산테스나라던가 YC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유하고 매매 중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향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집중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 안에서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은 다 잘 올라갔어요. 최근 뭐 하루 이틀 빼고는 최근 몇 달 동안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었죠. 그 중에서도 더 잘 간 종목들도 있고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그 종목들의 이제 특징들과 더 잘 올라갔었던 종목들의 공통점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소캠이라는 키워드, 소캠 관련주라는 키워드로 묶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거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들을 볼게요. 엔비디아가 소캠 두 번째 버전 소캠2로 이제 변경을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들이 나와 있죠. 엔비디아가 그 이제 저전력 반도체라고 하죠. 저전력 D램, LPDDR 모듈, 여기에 이제 그 소캠을 자기 이제 그 설계하고 있는, 자기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그 맞춤화된 이런 이제 모듈을 원래 소캠 1이라는 계획을 이제 좀 짜고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막 변경을 하고 뭔가 이제 좀 막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성능들을 좀 막 그 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소캠 1의 그 프로젝트를 백지화를 시키고 아싸리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소캠 2로 이제 도입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는 메모리 3사,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되겠죠. 여기랑 이제 테스트에 이제 착수를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뉴스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백지화가 되기 전에 소캠 1 쪽 안에서는 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앞서 있었고 거의 좀 그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캠 2로 가면서 이 세 기업들 간의 출발점이 이제 다시 같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만의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심텍 흐름들 보고 계셨죠. TLB라는 종목도 이제 흐름 보고 계셨죠. 그다음에 뭐 이제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캠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왜 소캠한테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라고 보시면은, 우리 2023년도, 24년도 이 시장 안에서 AI 반도체가 얼마나 그 강하게 올라갔었습니까? 그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HBM이었어요. 실제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실질적인 성장을 굉장히 좀 많이 이뤄냈었죠. 근데 이제 이 소캠이라는 것이 앞으로 제2의 HBM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또 차세대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세대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새로운 메모리 모듈이다. 그래서 뭐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기술들이 되겠죠. 전속 속도가 빨라서 기존 전력 공급보다 전력의 효율을 높이고, 지금 AI 시대로 가면서 과연 이 그 많이 드는 이 전력의 비용들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동 과제로 보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전력 효율까지 높일 수 있고, 뭐 당연히 AI 반도체의 속도를 대폭 향상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요 소캠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이 소캠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실제로 지금 심텍이라던가 TLB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죠. 자,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지금 뭐 이제 다 캐치를 못 하시니까 요 아래에 그 링크 타고 제 정보방에 오시면은 제가 내일 장중에 흐름 보면서 요거 이제 정리해 드린 것들, 그 다음에 종목 정리해서 요거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요 이제 관련된 종목들 정리된 것들은 제가 내일 캡처를 해가지고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심텍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 소캠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물론 지금 반도체 시장 좋고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안에서 누가 가장 부각이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 사이클들이 오면은 가까이에 있는 미래 기술, 미래 반도체 쪽에 가장 연결고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빨랐죠. 지난번에 HBM의 유행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처럼 이번에는 이제 소캠이라는 키워드가 제2의 한미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미래 기술, 미래 먹거리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LB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실제로 대장 종목들은 요거 두 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장 종목은 요거 두 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미 과열이 되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다음에 그만큼의 상승률을 지금부터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니면 이제 부각이 좀 덜 돼서 더 이제 좀 주가 상승률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항상 선호를 하는데 지금 이 소캠 관련된 종목 안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는 상당히 지금 좀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난주에 한번 제시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시장에 변명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매수가 가능하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잘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 부각될 수 있는 오늘 제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그 내용들은 제가 그 정보방 통해서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퀄리타스 반도체는 요거 하나만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봉상 차트를 제가 좀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퀄리타스 반도체가 과거의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 지금은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박스를 만들고 가장 매물대가 깊은 곳 안에서 위쪽을 두드리면서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툭툭툭툭 나오고 있는데 이 포함이 되는 거래량들은 위쪽으로 돌파 액션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저는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은 조용한 수준인데 이 위쪽을 뚫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5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우리 특집 방송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 당시에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면서 매물대 위치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고 위쪽을 계속해서 좀 두드리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이 위쪽이 돌파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이런 그림들이 있었죠. 지금 당장은 반응이 좀 덜한 그런 종목이긴 한데 전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소캠의 명분을 가지고든 아니면 다른 이슈를 가지고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때는 잡을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관심주로 보시고 오늘 좀 주가가 내려와서 단기간 안에는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요거 오늘 히든주로 보시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소캠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안에서 또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요거까지 놓치지 말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또 시간에 쫓기면서 열심히 좀 달려왔네요. 보다 좀 시간이 더 있으면은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좀 많은 내용들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약속했었던 또 이제
종목 상담을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내용들은 우리 정보방에 오시면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